돼지가 수집해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해서 돼지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겁니다. 사원이 많아서 분석이 힘든 데이터 세트를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한눈에 분석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 데이터 세트는 사람 50명에 15개 고기 부위별 순우도이고요. 행렬로 만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행렬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50개의 행과 15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행렬은 50 곱하기 15 크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고기 부위가 15개라고 했었는데 열 이름을 구성하는 각각의 고기 부위를 앞으로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이 행렬을 분석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고기 선호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삼겹살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고 이 사람은 닭다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취향, 그런 걸 그 표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아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 세트가 만약 3개의 변수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값을 좌표라고 생각하고 3차원 그래프에 50개의 점을 찍고 분류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변수가 2개 또는 3개뿐이라면 하나의 행을 좌표라고 생각하고 그래프에 점을 찍으면 한눈에 분석하기 쉽습니다. 아까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15차원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4개 이상의 차원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면 차원을 2개나 3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이란 원본의 정보량을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차원을 최대 3개까지 줄여서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주성분 분석은 특이값 분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특이값 분해가 뭐냐면 행렬 A를 다음과 같이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AV는 시그마 U로 나오는데 다시 이 공식은 AV는 시그마 U로부터 나오는데 이 식의 의미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A가 3 곱하기 2 행렬일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일단 A를 특이값 분해한 결과는 이렇고요. 길이가 1인 2차원 벡터 V1에 A를 행렬 곱하여 선형 변환합니다. 이때 A의 열의 개수가 차원인 열 벡터를 곱해야 행렬 곱이 성립합니다. 아무튼 V1을 A로 선형 변환하면 3차원 벡터 시그마1 U1이 됩니다. 노란색에서 파란색 벡터가 돼요. 이때 길이는 1에서 시그마1, 즉 10루트2로 변화합니다. 벡터 V2는 V1에 직교하는 단위 벡터입니다. 벡터 U2는 AV2가 단위 벡터가 되도록 스칼라 값인 시그마2로 나눈 벡터입니다. 벡터 U3는 U1과 U2에 직교하는
3차원 단위 벡터입니다. 서로 직교하는 벡터 v1, v2가 모인 v는 2차원 공간상의 직교 기저이고 서로 직교하는 벡터 u1, u2, u3가 모인 u는 3차원 공간상의 직교 기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1, 시그마2가 대각 성분인 대각행렬 시그마에서는 벡터에 대응되는 스칼라 값이 길이 변화의 양입니다. 순서대로 우특이 벡터, 특이값, 좌특이 벡터라고 합니다. 행렬을 특이값 분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를 특이값 분해한다는 것은 A가 어떤 직교하는 벡터들의 선형 변환을 했을 때 변환 후의 벡터들도 여전히 직교하는 두 세트의 벡터, 좌특이 벡터와 우특이 벡터와 그때의 길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U와 V라는 직교행렬은 행렬 A와 관련된 서로 다른 공간의 어떤 직교 기저입니다. 특이 벡터가 축으로 구성된 공간에 데이터 하나에 해당하는 점을 찍었을 때 데이터들은 원래의 정보량을 대부분 보존하면서도 공간과 기저의 이동으로 인해 데이터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새로운 축을 가지게 됩니다. 특이 벡터에 대응되는 투기값들은 일단 계산하면 크기가 큰 순서부터 나열되는데 특이값이 클수록 대응되는 특이 벡터가 원본 데이터를 잘 A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이값이 클수록 대응되는 특이 벡터가 원본 데이터를 잘 설명해 준다는 걸 이 식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3차원 또는 2차원만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4차원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이값 분해를 이용한 구성분 분석을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데이터로 만든 행렬을 A라고 하기로 했었죠. 이 A를 실제로 특이값 분해해 봤습니다. 우특이 벡터, 특이값, 좌특이 벡터의 결과입니다. 보다시피 값이 매우 많죠? 저희는 이제 하나의 행이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행렬 U를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행렬 시그마에서는 대각 성분인 특이값 15개를 제외하고 모두 0이기 때문에 행렬 곱을 하고 나면은 맨 앞에 15개의 열 이후의 값은 모두 0이 곱해져 날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행렬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앞에 15개의 열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주성분 분석을 위해 U에서 맨 앞에 3개의 열만 떼우겠습니다. 이렇게 떼와서 3개의 값을 좌표라고 생각하고 사람수대로 점을 찍고 유형 분석을 위해 K-민즈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색깔로 그룹을 구분했습니다. 클러스터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 변수의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그룹 0번은 전체적으로 모든 고기 부위의 선호도가 높아요. 호불호가 걸리는 부위까지 가리는 게 없는 올라운더고요. 그룹 1번은 돼지 껍데기, 닭발, 닭똥집, 닭목의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낮고 소고기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제일 평균 점수가 높은 건 살치살인 걸 보니
이 사람들은 고기는 역시 소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룹 2번은 닭다리와 삼겹살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좋아하지 않는 부위도 제일 많습니다. 대중적인 부위를 선호하고 취향이 명확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제 돼지 친구에게 이 자료를 줘보겠습니다. 무슨 고기를 먹을지 잘 결정했으면 좋겠네요.